예, 국가안보위원회가 밀수 의약품을 대규모로 적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가 없이 운영되던 창고를 적발을 했는데, 유럽하고 주변 그 CIS 국가, 독립국가연합 쪽에서 수입된 약물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오시, 잘랄라바트, 이제 마나스죠. 마나스, 그리고 이제 이시쿨 지역, 이제 약물이 이제 불법적으로 유통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 이제 의약품을 수입을 하려 그러면은, 의약품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수입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수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법인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여기, 현지 약국 체인이나 의약품 면허가 있는 회사와 조인이 돼야 되죠. 예. 그런 방법이 있고, 개별적으로 수입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먼저 이제 그 법인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예, 창고도 있어야 되고, 약사도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보관하는 시설이 습도와 온도에 적절하다. 예, 객관적으로. 이제 그런 그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의약품 유통법인이죠. 유통법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의약품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현지 약국들이 잘 돼 있고, 프랜차이즈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화 된 약국 중에서 적절한 약국과 협의를 진행해서 하신다 그러면, 뭐 몇 개 품목 정도 하신다 그러면 그런 형태로 하시는 게 낫고, 아니면 좀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면은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수입 라이센스죠. 라이센스를 허가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유라시아 공동 연합이죠. 이제 그 관세 연합인데 EAEU, EU라고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 그 나라 안에서는, 네, 거기서 이제 상표 등록을 제가 했다 그러면 우리 저만 팔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금값이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미국 이자율, 미국의 이제 이자율을 좀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의 가치가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금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온스당 3,735달러. 예. 그러니까 이제 금하고 그 달러는 이제 상극이죠. 예. 예. 그래서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금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여기 나왔고, 또 여기는 이제 금 관련해서 이제 3대 수출국이다. 세계 3대 수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금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뉴스도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카자흐스탄 뉴스인데, 그 이제 카자흐스탄도 여기처럼 그러니까 납치혼이죠. 강제 결혼. 강제 결혼이 이제 뭐 유죄가 됐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은 유죄였는데 그거를 별도의 특례법을 만들어서 제대로 처벌하겠다, 이런 뉴스입니다. 근데 좀 달라진 게, 예전에는 이것도 이제 결혼을 이미 해버렸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한국으로 치면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뭘 그렇게 됐다 하고 하면 넘어가는 건데, 이제 그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 고소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세계 50대 그 관광지 중에서 키르기스탄을 선정을 했습니다. 겨울 관광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여름에 많이 왔었다, 이런 내용이고, 지금 비스킷 교통이 이제 그 휴가철도 끝나고, 이제 개학도 하다 보니까 마비 상태입니다, 사실은. 출퇴근 시간, 특히 이럴 때는. 출퇴근 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많이 막히고 있어요. 아직도 곳곳에 도로 공사를, 보수 공사를 하고 있고, 11월 달까지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택시 비용이 또 다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기 그 학교, 특히 이제 초중고등학교 오죠.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 4년, 5년, 2년 이렇게 그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이거를 이제 12년제 과정으로 이제 바꾸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인구도 폭증을 했고 학생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부족해가지고 그 이유가 이제 월급도 낮고 이제 사실은 좀 고되죠. 아침 일찍 나와서 애들 바글바글 있는데 그 애들 다 관리를 하고 뭐 말 안 듣는 애들도 많고 학부모들도 특히 여기 참 대단합니다. 학부모들이 굉장히 그 간섭이 심해요. 학부모들끼리 이제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만은 이제 그보다 더 심할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든 거죠.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서 그만두는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이 부족하고 특히 이제 전문 교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은 뭐든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학년이 고학년이 되면은 뭐 수학 선생님도 따로 있어야 되고 과학 선생님도 따로 있어야 되고 이렇게 별도의 전문성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선생님이 특히 없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해결이 잘 안 되죠. 재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학교가 많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 여기 사립학교로 많이 보냅니다. 근데 사립학교가 너무 비싸요. 뭐 우리나라 국제학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 나라 그, 그 월급들 받는 거 그 생활 수준이 이런 거 너무너무 비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가 계속 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장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가정폭력이 엄청나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제 전자발찌가 아니고 전자팔찌를, 이렇게 채워서 접근금지죠. 접근금지 명령. 그러니까 일정 거리 제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하고 이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헌법 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정안이 올라간 상태고, 이게 시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전자발찌처럼, 전자팔찌가 활용이 돼서 이제 그 통신사 연계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죠. 하다가 이제, GPS를 항상 켜게 해놓고, 움직이지 않거나 일정 범위에, 그러니까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가까이 가게 된다 그러면 바로 신호가 뜨는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우스트리트. 우즈베키스탄에서 우스트리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6.5km 깊이를 파고 들어갔더니 대형 가스 전이 이제 발견이 됐다. 그래서 시추가 됐는데 아마 대규모인가 봐요.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여기 또 이제 석유나 뭐 가스는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이제 그게 좀 궁금하고 했었는데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여기도 석유도 있고 이 나라도 석유도 있고 가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 소련 시절부터 석유 개발을 했었어요. 탐사도 하고 했는데 잘라라바트, 마나스가 됐죠. 그러니까 마나스주, 오시주, 바티켄주 이렇게 주로 남쪽에 소규모 석유가 이제 발견이 되고 이제 개발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워낙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90% 이상은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도 오시하고 잘라라바트 쪽에 소규모 이제 가스전이 있어요.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 가스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시추도 하고 개발을 많이 하니까 주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많이 갖고 오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석유나 가스는 있긴 있는데 인프라를 개발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러시아나 주변 국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치 관련된 뉴스인데, 지금, 원래는 대통령 임기, 그리고 이제 대통령 임기, 국회의원 임기가 거의 비슷하게 끝나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11월,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내후년 2027년 1월 말에, 1월 27일, 그때쯤에 이제 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걸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대로 그때 하고 2달 차이밖에 안 나니까 내년에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의원이 이제 그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이제 90명인데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가 해산할 수 있습니다. 자진적으로 해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의회 해산이라는 게 사실은, 의회의 이제 뭐 독주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그 일부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이게 원래 이제 의원 내각제적인 이제 그 형태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 내에서 우리 해산하고 다시 하자. 그 이유가, 지금 선거법이, 국회의원 선거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선거구 자체가 좀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그 선거 제도에 의해서 다시 뽑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적인 신뢰를 받고 있지 않다. 일부 의원이긴 하지만, 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실제로 우리 의회가 좀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이런 그 자정의 목소리가 있어서 지금 의회 해산을 위한 그 발의를 하고 있어요.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 오늘 며칠입니까? 이제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쯤 되면 여기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해산이 된다 그러면 바로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약간 정치적인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정치까지도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세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네, 개정된 게 또 승인됐어요. 참, 여기는 뭘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그 접점, 내지는 이상적인 그 법률을 찾기 위해서 계속 그 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게 보면 그런데,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 이거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번씩 보면 막 바뀌잖아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자꾸 이렇게 바꿔가면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이거를 뭐 해석을 특허라고 하고, 일부 유튜브는 그냥 특허라고 그러는데, 특허세, 이게 이제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특허, 지적재산권이죠. 지적재산권에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뭐 상표, 이게 이제 뭐 지적재산권인데, 그 중에 특허라고 하는 것도 파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별도의, 이 나라도 PCT 조약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이거는 말이 그렇지 별도의 그 단일세제입니다. 단일세제. 그러니까 선납 단일세제.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택시 운전을 하는데, 나는 일단 이 돈을 내겠다 하고 하면 정부가 인정해주는 그 금액들이 있어요. 그 업종에 따라서 대충 그 정도는 벌겠다 싶으니까 그 돈을 먼저 세금을 딱 내는 거예요. 파텐을 산다고 그러는데, 그런 형태로 먼저 선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이나 이렇게 그 자기 업종을 이렇게 영위를 해서 매출이 더 나오면 좋은데 덜 나오면 손해죠. 어쨌든 그 감수하고 먼저 내는, 그걸 파텐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조금 변경을 했다. 기본 금액하고 세율을 좀 변경을 했다. 이 내용입니다. 뭐 자세한 거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계속 바뀌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시장 있죠. 시장이 이제 큰 시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17개 시장에 대해서 이 파텐을 적용을 한다라고 이제 목록을 따로 정해놨어요. 요거 필요하면 이제 말씀을 하시면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은행이 여기 이제 그 통화시장에 개입했다. 이게 올해 초부터 계산하면 네 번째다. 네 번째 시장에 개입했다. 그래서 이제 그 솜 가치가 1달러에 87.5솜을 넘지 않게 하는 게 이 나라 그 정부 정책입니다. 이제 미리 예고를 해놨고, 일단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방어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솜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근데 그거를 이제 국립은행이 이렇게 개입을 합니다. 우리나라나 아니면 미국하고 연계가 된 나라들은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랬다가는 환율 조작국, 딱 지정이 되면 그 엄청난 폭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 뭐 미국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죠. 사실상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환율을 틀어막습니다. 그래서 벌써 네 번째 개입했다고 그러는데, 한 3일 전에 보니까 87.5가 됐더라고요. 그전에는 87.5가 되지 않고 87.4, 87.45 요 정도 됐었는데 87.5가 딱 되니까 바로 개입을
해서 지금 다시 이제 안정화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것 중에서 개입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제일 크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식당 하는 우리 그 동생이 거기 노래방 기계가 있으니까 좀 써도 되냐, 우리 저 구독자분하고 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싶다 그랬더니, 형님 이거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술 한잔 한 상황이라서 잘 몰랐는데, 이제 뉴스가 나왔죠.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밤 10시 이후에는 고성방가 하면은 이제 민원이 있으면 가서 경고하고, 경고가 누적되면 영업 정지도 시킬 수 있는 이런 법률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데 뭐 12시, 2시, 3시까지 해도 상관없는데, 밖에 소리가, 음악 소리가 특히 이제 크게 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원칙적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에도 이제 중국에 이제 보면 검열 시스템, 인터넷, 이제 검열 시스템이 이제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의 그 시스템을 카자흐스탄이 이제 지금 따라 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뭐 불법에 대한, 그 정보 습득, 그 사전 정보 습득과 이제 그 방지,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면 좋은데, 좀 안 좋게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겠죠. 중국도 이제 만리장성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만리장성, 뭐라 그러죠? 그걸 이제, 거의 완벽하게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도 그걸 이제 도입할 것 같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있거나,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이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대형은 아니고 이제 저출력, 그 원자력 발전소를 한번 줘볼까 하고 논의가 있어요. 논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나라는 그 지진이 굉장히 심하게 자주 납니다. 예. 전 국토의 이제 80%에서 90%까지 이제 뭐 산악지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진이 막 사방에서 막 오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 이제 지진이 발생을 하면 그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 지진 관련된 조사를 좀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진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지진 전문가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전 소련 시대에는 그렇게 그 제대로 된 지진이 보고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 흔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 말입니다. 지금은 매일 약 300건, 네. 아주 작은 지진을 얘기한 거죠. 연간 9,400건. 네. 그리고 2016년에는 15,000건의 지진이 있었다. 최근에 이제 그 지진이 좀 크게 느껴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재작년에도 한 번 있었고. 예. 근데 재작년에는 조금 이 비슈케크에서 좀 먼 곳이었는데, 며칠 전에는 비슈케크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서 지진이 났었습니다. 강도는 4점 얼마였는데, 이 지진 문제가 여기 좀 심각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연구소장 하는 얘기는, 그 집 살 때, 그 철골 있죠, 철골. 그 철골이 몇 개 들어간지 보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근이 한 30개 이상, 기둥에, 한 기둥에 30개 이상 들어간다. 그러면 제대로 진 집이다.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지진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다들 이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 갖고 계신 분들은, 야, 지진 나면 이거 보험이 있어. 뭐가 있어요? 보험 해봐야 뭐 몇 푼, 보장이 되는 게 없다 보니까, 네. 그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너무 자주 나니까. 근데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 무서울 정도로 느낀 지진은 최근 10년 내에 한 3, 4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위험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요새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시카타 단층이란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그렇죠. 이제 연구 대상인 이시카타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시카타 단층이라고 있는데, 그 단층에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굉장히 큰 규모의 지진이 올 수 있는 지역이다. 예, 이시쿠에서 한 1시간 정도, 동동남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쪽에 온천도 있고, 그 지역 이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지역 단층이다. 나는 연구소의 과학자 입장에서 경고만 할 뿐이지 다른 말은 할 수 없지만, 거기 가보니까 그 엘리트촌이죠.
엘리트 빌라촌. 네, 그게 여기 좀 유행인데, 그 빌라촌은 뭐냐면, 그 빌라를 별도의 그 경계를 두고,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출입을 자유롭지 못하게 그 감시를 하고, 그리고 자체 내 학교도 있고, 뭐 슈퍼나 병원,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는 올인원을 하는 이제 그 빌라촌이죠. 고급 빌라촌이 있는데 거기도 짓고 있더라, 니들. 그거 위험하다. 거기는 지진 나면 그거 다 무너진다. 이런 경고를 어떤 이제 그 지질학 연구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고급 빌라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2,000달러. 예. 엄청나게 비싼 거죠. 여기 이제 아파트들 좀 괜찮은 것도 제곱미터당 한 1,200불. 그래서 1,300불 정도면 이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인테리어가 다 된 거를. 근데 최근 아파트들 이제 지어지는 것들 보면 이 자재비가 많이 올랐어요. 또 이제 건설 붐이다 보니까 또 수입하고, 그러니까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이제 공급은 적으니까 또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제곱미터당 지금 이제 그 골조 분양하는 데가 이제 보통 한 1,400불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 안 된 거. 네. 그런데 조금 비싼 데는 제곱미터당 1,700, 1,800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연구소장이 얘기한 이시카타 단층 지역에 짓고 있는 엘리트 빌라의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2,000불이 넘는다. 그런 고급 주택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나는 경고만 할 뿐이다. 이렇게 무서운 칼럼을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여기 그 스쿠터나 그 퀵보드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 한 1년 반 정도 보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다. 다친 사람만 해도 500명이 넘고 죽은 사람도 발생을 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킥보드랑 그 차량 이제 접촉 사고 때문일 수도 있지만 보행자와의 사고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도로 있죠. 자전거 도로를 이제 그 스쿠터나 전동 킥보드도 같이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별도의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일부는 있어요. 좀 큰, 뭐, 남북도로 같은 데는 있는데, 그걸 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 지금 도로가 좁아가지고 차들도 지금 밀리는데, 예. 또, 아까 얼핏 보니까 버스 전용 차선도 만든다 그래요. 네, 그거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럼 지금 도로는 이게 좁은데, 또 나무는 또 이렇게 되게 애껴요. 그러니까 나무도 안 깎고, 도로 넓힐 수 없는 상황에서 버스 전용 차선 만들고, 또 인도에는 또 이렇게 일부러 막아서 킥보드나 자전거 다닐 수 있게 별도의 이걸 만들면 이게 되겠습니다. 예, 본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계속 못 찾고 찾기도 좁은데. 네. 지금 전에 이제 아이얼방크라고 이제 국립은행 이사회로 만들어진 은행이 있다. 아이얼방크 말고도 이제 LD방크나 캐리맷방크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아이얼방크가 좀 대표적이니까 아이얼방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킬린뱅크 같아요, 이름이. 킬린뱅크가, 설립이 되었다. 네, 새로운 국영은행이죠. 국영은행이죠. 그렇죠? 예, 국영은행인데, 지분이 100% 이제 국가에 있으니까 국영은행이죠.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이제 은행을 설립하려고 굉장히 그 신청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나 봐요. 신청 자체가. 예금자 보호법이 있는데, 예금자 보호청이 있거든요. 그 청에 이제 수장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예, 많은 은행들이 지금, 설립 허가 신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 크레딧만 해도 30개가 넘고, 은행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많은 대출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은행들이 호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사업이 지금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국영은행도 설립을 하고, 기존 은행도 대출을 여러 가지로 좀 내놓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의 대출을. 전에 말씀드린 아이얼방크나 이런 데는 한국의 농협 같은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은행이라 그러면 다른 목적으로, 지금 칼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간의 이제 금융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은행이 이제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통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 로스차일드 앵코, 로스차일드 아시죠? 아마.
유명한 그 가문, 그 유대인 가문인데 실제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거 아니냐,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 정도의 가문이죠.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 앤 코, 로스차일드 앤 컴퍼니 여기로 왔었어요. 이 못 사는 나라에 왜 왔나 이렇게 한번 좀 찾아봤더니 인프라 프로젝트, 아직은 뭐 특별한 걸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인프라 관련된 그리고 에너지, 수력 발전, 태양광, 재생 가능 에너지, 그리고 금융, 금융이죠. 금융이 핵심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 관련해서 이제 금융시장, 채권, 증권시장, 국채, 국유재산 관련, 요런 거 관련해서 컨설팅을 좀 하겠다 해서 왔는데, 아직은 협력 가능성, 뭐 요 정도, 뭐 투자 유치 가능성, 뭐 관심, 뭐 요런 단어들만 보여요. 다른 것들은 아직 없는데, 하여간 로스차일드가 왔다. 뭐 이건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데 어디 찾아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나폴레옹이 연합국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진 전투가 워털루 전투잖아요. 그때 이제 연합국 내에 이제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이 뭐 낭설일 수도 있고 진짜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비둘기로 이제 전보를 보내는데 그걸 보내는 사람을 매수를 해서 워털루 전투의 승패가 사실은 연합국 승리인데 그 반대로 나게 했고, 그런 정보를 역이용해서 영국의 증권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게 된 게 바로 로스차일드다 해서 뭐 그 아들들이 5명인데 그 화살을 하나 부러뜨리면 쉽게 부러뜨리지만 5개를 한꺼번에 부러뜨리는 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가 나온 가문입니다. 로스차일드. 그때 이후로 영국의 은행 시스템이죠. 심지어는 지금 FRB,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게 바로 로스차일드 아니겠습니까? 여기 왔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말고도 이제 다른 나라도 많이 갔겠지만, 여기가 이제 그 정도, 어느 정도 좀 관심을 받는 나라가 됐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재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국회에서 대출 승인 및 상환 절차를 규제하는데 차용인의 권리를 좀 보호하는 그런 의미의 이제 법안이 제출이 됐다고 하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어차피 그 대출을 받게 되면 다 설명을 하고 사전에 공개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을 써놨는데, 내용을 보니까 핵심이 조기 상환 수수료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이제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쪽 아니면 이제 어쨌든 대주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내가 돈을 얼마를 빌려주면 장기적으로 얼마의 이득이 나한테 들어오는구나,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것을 이제 계약서에 쓰잖아요. 이제 거기 이거는 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거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이 규제가 만들어졌다. 다른 건 똑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ITS 관련해서도 이제 어떤 대표님도 오시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좀 열악하죠. ITS 관련해서 열악한데, 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으로는 올 연말까지 지금 기존의 이제 고정형 90개의 카메라, 이동형 20개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다, 이미 있는데 추가로 설치가 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어쨌든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거는 이제 속도, 과속을 하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의미의 시스템이 설치가 됐고 지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러 번 말씀드린 툰둑이라는 이제 사이트죠. 정부 사이트, 정부 사이트인데 여기서 각종 정보를 열람하거나 신청을 하거나 처리하는 툰둑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를 개방형 주식회사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사인데 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진,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갖고 있으면 처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슬슬 이제 주식 투자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니까, 공사인데, 네.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2달 좀 넘은 것 같은데, 예, 벌써 개방형 주식회사로 바꾼다. 그리고 이제 그 의약품, 그러니까 의사 처방전이죠. 의사 처방전을, 어떤 통일화된 방식으로 하겠다. 예, 이건 좀 필요했었죠. 여기 이제 약국에 가면 뭐 달라 그러면 다 줘요. 웬만한 것들 다 줍니다.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처방전을 받아오라고 하더라도 처방전 자체가 이거 조그만 쪽지에다가 이렇게 막 써요. 그거 누가 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없었는데 처방전을 이제 규격화하고 통일화해서 그 처방전 없이는 약품을 구입할 수 없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드디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약들 여기서 그냥 다 구매할 수 있었거든요. 네. 이시쿨 이제 북쪽에 대규모 리조트, 알라트 리조트라고 말씀드렸죠. 예, 거기 리조트 말고도 추위에 그 바이틱 리조트, 그리고 잘라라바트, 마나스주죠. 마나스주의 차트칼 리조트, 이런 리조트들이 이제 대규모로 이제 건설이 되고 있는데, 이건 관광 관련해서는 지금 GDP에 현재 4.5% 정도 이제 GDP 4.5%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 한 7%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리조트를 계속 발전을 하고, 발전시키고, 그 IMEA, 그러니까 핸드폰 못 쓰는 분들, 그 등록이 안 돼서 이제 개통이 안 되는 분들 많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간단했거든요. 점점 복잡해지더니, 예, 지금은 막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예, 그러니까 나가서 일 보시고 그러는 분들 있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좀 드디어 이제 간편해졌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회사 이름 모르겠는데 이것도 공사인데 그 IMEI 관련된 일만 하는 공사가 있어요. 이름은 좀 까먹었는데 그 공사에 그러니까 IMEI.kg로 들어가면 그 회사가 관리하는 그 사이트가 나와요.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내국인은 간편한데 외국인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해봐서. 예, 여기도 이제 전기차 그 수입할 때 이제 관세, 부가세 다 이제 면세 되는 걸로 해서 전기차가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면세는 5,000대까지, 연간 5,000대, 연간 5,000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비스케트 이제 전용 차선, 버스 전용 차선을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한 2년 전에 그걸 했었거든요. 했는데 효율성이 없었죠. 예. 괜히 차만 더 막히는데 한쪽만 쭉 뚫어놓고 더 막히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차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그걸 한다고 다시 한번 고려해서 한다고 하는데 다른 차 여기 답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뭐 그것까지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차가 막힌다.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탈 때 택시비가 출퇴근 시를 굉장히 많이 막히니까 뭐 약속을 잡으시다가 좀 일찍 잡든지 아니면 좀 늦게 잡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퀵보드 그 사고가 많이 나니까 좀 조심하시고 주변 잘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